아 춥다 씨. 아 뜨거 씨.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오해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아 하다하다 이제 건물 옥상 아니요, 놀이터에 갔는데 애들이 많았어요. 오늘 날이 좀 풀리다 보니까 애들이 좀 놀기도 했고, 또 저희가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공간이니까 저희가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 2022 시즌 첫 영상 댓글에 뭐 돈이 없네, 뭐 스튜디오도 못 가냐,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저희가 뭐 좋은 스튜디오 뭐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라운드 보면서 이변 있을 거다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밑밥도 깔았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6경기 중에 한 경기를 맞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각 팀들이 겪고 있는 그 변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결과로 나왔고, 제가 이거 어디서 느꼈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예측해 주시는 결과 중에 한 경기도 못 맞춘 분들이 10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5축 승부 예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맞추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 10손가락을 넘어갔습니다. 이건 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경기를 맞췄다고 해서 첫 끝발이 개끝발이요. 이런 이변 속에서도 와, 대표님 저 자르고 이분 모셔야 돼요. 어떻게 6경기 중에 5경기를 맞춰요? 송곳게임 노래국 그리고 숫돌이 혁이 두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송곳게임 노래국 이분을 뽑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댓글창에 왜 내가 이 팀의 결과를 이렇게 예상하느냐를 자세하게 달아주신 그 정성, 이분에게 핫초코 기프티콘을 안 드릴 수가 없겠다. 물론 슛돌이 혁이님도 잘 해주셨습니다. 잘 해주셨는데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즌 꾸준하게 참여해 주시면 언젠가 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온 5축 승부 예측 반겨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한 경기 맞춘 오해원 2라운드 승부 예측 시작해 보겠습니다. 5축 승부 예측이 주목하는 이번 주의 경기, 바로 수원 더비입니다. 시즌 시작한 지 2라운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나왔어요. 수원 더비. 제가 이 경기를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원은요, 개막전 패배 충격이 큽니다. 일단 기대가 컸던 사리치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됐고, 바로 김건희가 과격한 행동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최상의 전력으로 나서도 경기를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핵심 선수 2명이 바로 그냥 아웃이 됐어요. 단순히 인천 원정 1패가 1패 이상의 충격을 수원에 줬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요. 수원은 그로닝이 예열을 마치고 선발 나설 텐데 1라운드를 보니까 이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가 늦었고 훈련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활약들이 크게 좋지 않았다. 사실 수원에게는 좀 이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수원FC는 전북 원정에서 똑같은 1패였지만 그래도 내용면에서는 전북하고 좀 대등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경기는 전 개인적으로 운이 없었다. 하필 전북이 상대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시즌 첫 수원 더비를 앞두고 두 팀 분위기는 똑같은 1패였지만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특히 홈 개막전을 치르는 수원이 지난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1무 3패로 열세의 이 부담까지 안고 나서기 때문에 쫓기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 경기도 이승우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개막 미디어데이에 저는 수원 삼성의 팬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수원FC 소속 선수로서 내가 응원하는 수원을 상대로 골을 넣을 것인가, 저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북전의 활약이 이승우 선수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 이승우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수원FC가 정말 근소하게 이 경기 원정이지만 우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첫 번째 수원 더비, 수원F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슬슬 경기장 음식 허용되는 것 같은데. 가야죠. 가야지. 우리 아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데 가야지.
거기 잔디가 좀 안착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수원 FC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천과 서울의 대결입니다. 두 팀 다 개막전을 잘했더라고요. 야, 나의 예상을 이렇게 무너뜨리나? 특히 서울이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지난 시즌 막판에 좋았던 흐름을 올 시즌 초반부터 이렇게 가져가면서 역시 익수볼, 내가 좋아하는 안익수 감독님 격에 맞는 축구를 보여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도 업그레이드된 전력이긴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막전 12년 만에 무승 징크스를 깨기도 했고, 두 팀 모두 좋은 분위기에서 경인 더비 열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기 서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에 인천 상대로 1승 1무 2패였거든요 이런 아쉬운 성적을 인천 원정에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이길 거냐? 전 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난 시즌에 굉장히 넝을 많이 밟았던 유경험자로서 한 경기 정도는 무승부 깔아줘야 된다. K리그는 그런 리그다. 만만한 리그가 아니다. 인천이 못한다라는 게 아니고 서울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두 팀 다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가 나올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멈춰가 제일 재밌다 그랬어. 멈춰! 그래서 두 팀이 잘하면서 골이 나면서 무승부가 날 수 있는 경기, 저는 인천과 서울의 경인 더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팀 응원하시는 팬분들 뜨겁게 더 응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경기는 제주와 강원의 대결입니다. 이번 시즌 제주가 잔뜩 힘줬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좀 부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막전에 최영준 선수가 3백에 가운데 서 있기도 했고, 또 김동준 선수 페널티킥 선방하고 했는데 다치는 바람에 또 전반 끝나고 교체되고 이런 이슈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포항에 당한 0대3 패배는 그런 여파로 인해 당한 패배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아팠던 선수들이 그렇다고 일주일 만에 또 바로 나올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날씨가 변수라고 봅니다. 특히 김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2라운드 나올 수 있는 몸이라고는 하는데, 날씨가 최근에 너무 춥잖아요. 이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이 날씨가 김동준 선수에게 또 제주에게는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막전 보십시오. 쨍쨍 나는데 눈 오고 말이야. 제주가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 디노, 외국인 선수 중에 디노가 개막전에 자기 몫을 했던 저는 유일한 선수라고 봅니다. 골도 넣었고 좋은 활약을 했고, 하지만 강원의 진짜 시험대는 성남전이 아니고 이번 주 제주전입니다. 성남보다는 제주가 저는 한 수 위의 실력을 가진 팀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강원에게는 장거리 원정 정말 큰 변수입니다. K리그 1에서 가장 먼 원정을 떠나야 되는 강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거리 원정 피로 어떻게 회복하고 할 것이냐, 강원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은 지난주 포항이 주민규를 막은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가 사실 달리긴 합니다. 지난주에 포항이 주민규를 아주 터프하게 넘어뜨리면서 주민규 저는 욕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막았거든요. 과연 그런 수비를 강원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서도 약간 의문부호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어깨에 힘준 만큼 승리가 필요합니다. 경기가 2경기, 3경기 이어진다면 지난 시즌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제주 선수들 남기름 감독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구자철. 구자철. 저는 구자철 선수가 올 거다라고는 생각했는데 그게 이번 시즌 여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자철이 옵니다. 이청용이 왔고 기성용이 왔고 구자철이 온다? 저는 K리그 흥행을 위한 이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다. 구자철 한라산 올라야죠. 백록담 가야죠. 화이팅. 갔다 오십시오. 네 번째 경기는 성남과 울산의 대결입니다. 울산은요 개막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격이 원활했어요. 그런데 예상한 대로 마침표를 못 찍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천을 상대로 무승부, 아쉬운 결과였죠. 그거는 뭐 사실 김천이 그죠? 사기잖아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만나는 성남은 울산이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성남이 좀 약하다, 뭐 열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성남 팬분들께서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타 팀들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울산이 이 경기에서는 원정이지만 무난하게 승점 3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김천과 포항의 대결입니다. 포항은 김천 원정을 앞두고 에이스죠, 강상우 선수가 팀을 떠난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뭐 이건 이미 데뷔를 했던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고됐던 이별이었기 때문에 큰 이탈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허용준 선수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뭐 올 시즌에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포항은 이 경기가 고비예요. 사실 제주에서 제주와의 첫 개막전을 위해 담금질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정이었지만 원정 같지 않은 경기였다는 거죠. 뭐 김천전은 다를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천이 울산 상대로 녹록지 않은 팀이었다는 걸 또 입증했고요. 포항은 3월까지 집을 떠나 있습니다. 4월이 돼야 홈 경기장에 갈 수 있어요. 이 원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로감은 쌓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선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즌 초반의 상황이 포항에겐 너무 좋지 않다. 김천이 이기는 결과 저는 예상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구와 전북의 대결입니다. 대구가 첫 경기 무기력했어요. 이유가 있죠. 에드가 세징야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선수에게 의존도가 굉장히 큰 대구인데, 합류가 늦었고 또 훈련이 부족했던 이 에드가 세징야가 부진했다, 이길 수 없었던 당연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하필이면 전북을 만나는 게 대구로서는 아쉬운 상황이에요. 지난 시즌 리그 최소 실점, 경기당 1실점도 안 했어요. 그런 전북을 상대해야 되는 대구, 에드가와 세징야의 활약이 없다. 결과는 저도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승리 예상했습니다. 또 전북. 어우전 가죠. 어우전. 어차피 5회 오는 전북. 자, 저의 예상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활약을 해주실 차례인데요. 제가 예측했던 2라운드의 6경기 결과를 여러분들 똑같이 예측하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측했다 남겨주시면 제가 더 여러분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주 드렸던 핫초코 기프티콘, 이번 주도 똑같이 나가겠습니다. 날이 추워요. 마음 녹일 수 있는 핫초코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3라운드 승부 예측으로 날씨가 좀 더 따뜻해졌을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 춥다.